에, 마무리 할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 예. 그, 묻지마 공부, 선생님이 경계하는 거, 그래서, 전략가가 돼달라는 거. 시민쌤, 이 배터리가 없다네? 이게 왜 이러지? 여기 뭐가 아까 떴는데, 배터리가 없다 그래? 아니, 좀 먹질 않아, 이게. 그렇게 건전지가 다 됐나 보네. 이거 누르시면 건전지가 없다고? 그런가 본데. 그걸 켜놨구나. 엔터 때리면 되나? 이제? 화살표 어,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오케이. 스페이스바 눌러도 되고. 음, 그리고 이제, 그 잠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한 건데, 이게 우리가 잠하고 휴식을 공부의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잠과 휴식은 공부의 적이 아니고, 눈을 뜨고 하는 공부는 단순한 뭐라 그랬어요? 정보를 입력시키는 시간이다. 그리고 진짜 공부는 언제? 두뇌가 우리가 잘 때.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그 다음에 뭐 휴식을 취할 때 두뇌가 알아서 뭐를 해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다. 그래서 책장 정리를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방에다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방에다가 막 이 두뇌에다가 책을 갖다 막 쌓아놓는 거고, 예, 휴식을 취할 때 이제 두뇌가 알아서 사회는 사회, 국어는 국어 이렇게 분류하고 체계를 두뇌가 정리를 한다는 걸 두뇌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걸.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조금 피곤하면은 이제 일을 안 해요. 선생님도 약간 일중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지니까. 예. 그리고 22시간, 22시, 10시에서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요, 이게 우리도 자연의 일부니까 자연의 리듬에 따라야 돼요. 예. 이때는 졸립게 하는 호르몬이 그냥 분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4시 12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대요.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아이들한테 왜 그러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호르몬이 그때 분비가 되는데 이 기간을 이렇게 놓치면 현격하게 몸이 약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다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는요, 참 기가 막히게 인체를 깨우기 시작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답니다. 그래서,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순응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어빙하우스 망각곡선인데요. 이제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해요. 이게 무의미한 숫자나 단어를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고 그것을 얼만큼 시간대별로 평균적으로 얼만큼 기억하고 있는가를 쭉 빼는 건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억이. 그래서 이 기억이 소실되기 전에 내가 학교에서 복습해온 것을 바로 그날 꺼내서 입력을 시키고, 다음 날은 또 내가 요약해 놓은 거 한번 보고 살짝만 봐줘도 그 기억이 계속 재생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주일 후에 공부하면은 일주일 후에 공부하면은 완전히 소실돼 버리는 이 기억들을 우리가 잠깐 그렇게 한 10분, 5분 이 정도로 내가 요약했던 것만 계속 이렇게 눈으로만 봐줘도 그 기억은 계속 재생시킬 수가 있다. 예, 의미 있는 것과
반복. 이게 이제 기억의 핵심이죠. 예, 짧게 자주 봐주는 거. 예,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모르쇠 하고 공부해놓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고 이런 공부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다. 그래서 그걸 한 학기 때 한 학기 시험 보는 걸 내가 좀 붙잡고 있으세요. 예,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굉장히 작은 시간으로 내가 전체를 다 내 기억에다가 재생시켜낼 수가 있는데, 시험 기간 해갖고 따로 정해놓고 그때서 이제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죠. 알았죠? 그래서 이 복습일기는 한번 꼭 실천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수능인데요. 수능은 너무 방대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라서 이건 독서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특히 취약 과목일수록, 왜 내가 그 취약 과목이냐면요, 그때 이야기했던 대로 뭐가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스키마가 없어요. 배경 지식이 그 과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스들이 탄탄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여기서 내가 문제를 풀고 이렇게 뭐 집중을 해도 성적이 좀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것은 이 저변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수학에서 고전을 한다 그러면 이제 수학과 관련한 재미있는 책들, 수학 개념과 관련한 책, 요새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경제에서 내가 특히 비문학에서 경제 지문에서 약하다 그러면은 재미있는 경제 관련한 상식들 책 있잖아요. 그거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새로운 공부를 하다가 새로운 경제 개념이 안착될 수 있는 토대를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자꾸 문제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꼭 지켜주시고, 뭐 독해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거는 학당에서 하는 독해력 훈련을 해도 되고, 만약에 내가 정시간이 없다 그러면요, 이게 요약 훈련을 꾸준히 해주면 독해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어떤 아이가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그 아이 요약 능력이 뛰어난 거지. 핵심을 장악하는 훈련들. 오케이? 그걸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독해력은 모든 학습의 알파 오메가다. 이걸 길러놓지 않고 수능 점수를 올리겠다? 꿈도 꾸지 마라, 그냥. 독해력 없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건 중학교 때 공부지, 특히 이제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내신 같은 경우 수능형으로 안 내고 선생님이 그냥 암기 위주로 내면은 이거 독해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신도 수능형으로 자꾸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수능 본 시험 같은 경우는 독해력 없이는 사실 성적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독해력이 취약한 학생들은 문제를 안 푸는 게 좋아요. 그 과목에. 특히 국어 같은 거. 왜 그러냐면요, 독해력이 없는 아이들이 수능 문제집을 자꾸 손을 대면은 이게 오히려 독해력을 저하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답을 찾는 게임은 이 두뇌 활동의 한계를 긋는 게임이에요. 확장시키지를 않고. 그래서 오히려 해가 된다, 이 문제풀이가. 차라리 문제 푸는 시간에 내가 막 최소한 2등급 이상이 안 나오면요, 책 읽으세요, 그냥. 그게 공부예요, 국어는.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가지고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국어에서 한번 뜨거운 맛을 볼 텐데, 그때 내 등급이 굉장히 막 한 4등급, 5등급으로 또는 3등급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고 막 문제집 사고 참고서 사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책 읽어야 되겠구나. 늦게라도. 내가 차라리 국어 공부하는 시간에 1학년 때는 아예 그냥 국어 완전히 포기하고, 국어 공부하는 거 포기하고, 내가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미친 듯이 책을 읽어주면요, 2학년 때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때 딱 가보시면 알 거예요. 뭐냐면 공부를 안 해도 점수가 나오는 아이하고 공부를 해도 안 나오는 아이로 쫙 갈라집니다. 국어는 그래요. 이건 내가 학습하고 학습 양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제 이거는 그동안 중학교 때까지 내가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해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책을 읽었느냐의 게임으로 그냥 갈라져 버리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아무리 내가 급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끼워가지고 문제 막 풀고, 이건 안 돼요. 급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책 읽고 요약하고 어휘력 강화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셔줘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잘 짜야 되고요. 안 되지. 그 선배가 주는 수능 팁에서요. 이거 큰 적은 없는데 쭉 한번 읽어줘 볼게요. 나는 수능에서 만점을 받는 것이 목표다. 짧으면 3년, 길면 12년 투자의 결과, 노력의 결과이다. 수능은 나는 꼭 이 결과를 만점으로 보상을 받겠다. 목표를 째째하게 잡지 마라 그랬더니 바로 치고 나온 친구예요. 만점을 받고 싶은 이유가 또 있다. 정읍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 물론 수능 만점은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완벽한 전략을 갖추어야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어떤 장수도 전쟁에 전략 없이 나가지 않는다. 나는 수능의 본질도 전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능 공부에도 필히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할 때도 학과 공부에 대해 내가 뭐 한번 잘 나가 보겠다가 아니라 굉장히 가상했어. 이 목표가 용기를 한번 줘보고 싶대. 실제로 수능 보기 한 두 번째 모의고사인가 마지막 두 번째 모의고사에서는 두 개인가 밖에 안 틀렸던 녀석이 그 수능 국어에서 망해가지고 왔습니다. 수능 당일날은 그렇게 민감해요. 수능 국어가 첫 시간이잖아요. 컨디션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거는. 그래서 사실은 수능은 국어에서 게임이 끝나버리죠. 다. 상위권 경쟁은 뭐 다른 과목 잘 봤냐 못 봤냐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국어라는 관문을 통과를 하면 이제 이길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몰락을 하면 저기죠. 그래도 어떻게 정신을 가다듬어 갖고 나머지 잘 방어를 해서 목표로 했던 서울대를 가기는 했어요. 그리고 국어는 철저한 논리 싸움이다. 논리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을 잡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국어 문제를 풀고 나서 막 독해력이 올라온 상태죠. 이 상태는 맞은 문제, 틀린 문제 가리지 않고 답의 근거를 스스로 찾아봤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보통 감으로 찍어요. 답을 맞아도. 근데 이걸 논리로 전환시키는 훈련을 꾸준히 이제 해줬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안 나온 적이 없었던 녀석인데 수능에서 망한 거예요.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모든 문제의 답의 근거를 찾는 방식으로 자기가 논리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수학은 뭐 그냥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했죠. 개념과 응용력 싸움이다. 이거는 뭐 선생님 안 읽어봐도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이 개념하고 응용.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프린트로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드릴 거고, 선생님이 일찍부터 수업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한 가지 이제 빠졌던 게 비교과에서 비교과 이야기를 갖다가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여기를 좀 놓쳤어요. 여러분들 가면 이제 이런 생활기록부가 주어지잖아요, 대학에서. 근데 여기서 이 전략을 잘 짜세요. 일단은 그 진로하고 진로, 동아리, 세특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걸 갖다가 국어, 영어, 수학보다 더 중요한 과목이구나. 이게 내가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라고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학년 때 우리 진로 부분을 잡았으면 이것을 3학년 때까지 이렇게 연계해 갈 수 있게. 무슨 이야기냐면 1학년 때는 내가 왜 이 학과를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동기가 충분히 나타나야 돼요. 여기서 1학년 1학기 때. 아셨죠? 그리고 그거 동기가 충분히 나타내고 2학년 때는 그거를 심화시켜 가는 거. 내가 나의 전공을 내 지망학과를 전공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걸 심화시켜 내야 되고요. 3학년 때 가서는 내가 어떤 결과,
것들을, 그래서 내가 어떤 결과들을 이렇게 얻어냈다. 이 기승전결이 3년 동안 쭉 이어지는 거, 패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로 하나만 가지고도 따로 놀지 않게 좀 조심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넘어왔죠. 아까 잠깐만요. 이거 내가 갖다 빠졌구나. 선생님, 이거 저 프린트해서 비교과는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어떤 사이트 들어가고 뭘 좀 봐주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해줄 텐데. 첫 번째로 이제 그냥 그 키워드 잘 보세요. 이 학종의 키워드. 뭘 보겠어요? 열정을 봅니다. 처음에. 열정. 전공 적합성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얼마나 자기주도적인 아이인지. 모든 저기서, 진로건 뭐건, 공통적으로 보는 게 뭐야? 열정적인 아이인지 아닌지. 자기주도적인 아이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이것을 심화시켜내는 아이인지. 깊게 파고드는 능력 있잖아요. 깊게 파고드는 능력. 그 다음에 피드백. 이 결과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기 동아리에서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열정을 봤으면 두 번째는 인성을 봐요. 인성. 특히 이제 동아리 부분이나 세특에서 협업 능력이 있는지, 아이들과 이렇게 잘 어울려서 뭘 만들어낼 수 있고 팔로우십과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는지, 요거 봅니다. 여러 가지 뭐 유튜브 보면은 막 잡다한 것들이 막 나올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복잡한 거 좋아하지 않고요. 자, 열정, 그 다음에 인성 부분이죠. 그게 협업 능력이에요. 내 친구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확장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탐구했던 내용을 다른 것과 연계를 지어서 내 사고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가. 이 확장적 사고를 봅니다. 그래서 열정, 인성, 확장적인 사고. 이 세 개는 그냥 모든 어떤 항목이든지 이 베이스에다 좀 깔아두고 계시면 되고요. 아마 이제 동아리하고 진로는요, 당장 지금 이렇게 준비를 안 해도 학기 생활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학교 생활 하면서 이렇게 구상을 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들어가 가지고 학기 중에 구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을 잡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세특입니다. 교과 세특. 이제 여기서 모든 진검승부가 벌어질 거예요. 교과 세특에서 교과 세부 특기사항이라 그래가지고 그 과목마다 여러분들이 뭐 보세요.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이 이렇게 많죠. 근데 그 교과 세특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번에 이제 전북대 의대를 갔던 이제 오빠인데 교과 세특도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마다 옛날에는 700자, 여러분들 때는 500자로 이거 다 적어내야 돼요, 학기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8과목이다, 10과목이다, 그럼 거의 한 10과목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게 한 500자 잡으면요, 500자씩만 하면 몇 자예요? 5000자입니다. 그죠? 그 진로 동아리 막 이렇게 섞어 넣어 보세요. 6, 7천자 넘어가는 것은 1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세 가지로 좁혀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다 생략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로 희망사항에 대해서도 써야 되고, 자율활동에서 자율활동 또 이렇게 써내야 되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써내야 되고, 봉사활동 어차피 이건 뭐 안 보겠다고는 하지만, 봉사활동 실적은 안 보겠다고 하지만 기입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로활동에 대해서 또 이렇게 써내야 되고요. 그 자율활동 또 있죠.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계속 이걸 써낸 다음에 교과 세특까지 합치면 5천자, 6천자가 넘어가 버리는 글이에요.
근데 5천자, 6천자를 그냥 베껴내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안 그래? 그 만만한 글자 수가 아닌데,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갖다가, 유니크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답답한 게 뭐냐면, 이제 생기부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냥 A라는 아이가 기록을 해놨는데 이걸 그대로 띄어다가 B라는 아이 생기부에다 옮겨놔도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아. 그런 글들. 예. 독창성이 하나도 없죠. 진정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하고, 이 생기부는 입학사정관들이 볼 때 기본적인 태도가 뭐겠어요? 아, 너 이런 활동도 했니? 대단한데 이거 아니에요? 뻥치지 마요. 너 지금 구라치고 있잖아. 그거 진정성을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게임인데, 나 이 활동했어요, 이 활동했어요. 이 활동들만 자꾸 나열돼 있다. 생기부에.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런데 정말 세특이 무서워진 이유는, 교과 세특, 과목마다 교과 세특이 무서워진 이유는요, 옛날에는 교과 세특에다가 내가 활동 위주로 적었어요. 이 활동했네, 저 활동했네. 그러면은 그 활동에 대한 진정성을 어디에서 내가 증명할 수가 있었냐면,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길잖아요. 예, 4, 5천자 되는 자기소개서에서 이 생기부하고 연계를 지어가지고 그 디테일한 활동 내역들을 갖다가 적으면 됐던 게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있어요? 사라져 버렸잖아요. 예, 교과 세특이 무섭다는 이야기가 지금 2학년부터, 그죠? 지금 2학년부터 교과 세특이 무서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자기소개서가 없어졌다는 거. 그러면은 이 교과 세특 500자 안에 나의 진정성을 갖다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옛날 세특처럼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뭐 얘거 띄어다가 얘한테 옮겨놔도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활동을 여러 개를 나열해 버리면 안 된다. 오케이? 예, 활동을 여러 개를 나열해 버리면 안 되고, 내가 임팩트 있는 주제를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써서 500장에다가 가둬야 되는 그런 게임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선배들 거 이제 대로 그 관습대로 자꾸 이게 가서 활동 위주로만 막 기록을 해놨다가는 굉장히 큰 코 다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웃긴 게요. 자, 조나모라는 스터디 코드 대표가 여러분한테 10시간이 만약에 공부할 시간이 주어지면 6시간을 비교과 공부를 해라. 걔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4시간 가지고 4시간을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에 쏟고 6시간은 비교과 공부에다가 쏟아라. 오케이? 예,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비교과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10시간이 주어지면은 9시간도 아닐 거예요. 9시간 30분은 이 교과 공부하는 데다가만 썼고, 나머지 30분 가지고 학기말 끝나고 나서 조금 꾸물딱거려 버리는 게 우리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입시가. 오케이?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다가 좀 아쉬움을 표하는 게, 진로나 동아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 치자. 학교생활 좀 하고 나서 뒤에 쓰는 게. 그런데 왜 교과 세특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한 5천자 정도 되는 그런 글들을 시험 끝나고 학기 말에 야 빨리 제출해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그 많은 글을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다 애들 걸 써줄 수 있냐? 써주겠다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나는 더 못 믿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여기서 한 아이의 글 써온 것을 컨설팅 해주는데요. 뭐 서울에서 옛날에 어디 뜨내기 애들이 있잖아요. 걔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1시간씩 배정해갖고 배영고등학교에서 1등에서 10등까지를 1시간씩 배정해서 뭐 12만원씩 주고 컨설팅은, 그 자체가 사기입니다. 어떻게 1시간 가지고 이 6, 7천자 되는 아이의 글을 갖다가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합니까? 컨설팅을. 이거 자체가 웃긴 거지.
읽어보는데도 1시간이에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한 번은 읽고 나서 방향을 잡아주고 다시 써서 그걸 메일로 보내라. 메일로 보내면 그걸 하나하나 선생님이 잡았어요. 그게요 10시간 20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한 아이 것만도 제대로 이걸 틀을 잡아주려면. 예. 그래서 선생님이 불타는 애양심에 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죽는 줄 알았어 이번에. 새벽에 막 전화가 오고. 자, 동아리하고 진로하고 동아리는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한번 이제 많은 공부들을 하세요. 유튜브에서. 너무 웃긴 게 교과보다 더 중요한데 참고서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교과보다 중요한데 시험을 안 봐.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쳐져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지휘관이기 때문에 직접 선생님도 사이트들을 이제 가르쳐 줄게요. 어떤 선생님, 어떤 그 분의 동영상을 봐라.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수백 개를 보다 보니까 좁혀져는 와요. 누가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그 강의들을 선생님이 소개는 해주겠지만, 여러분들도 그걸 좀 찾아가지고, 한 번쯤은 국어, 영어 공부하다가도 좀 멈추고 들어보셔야 돼요. 방학 아니면 없어요, 지금. 예. 방학 아니면은 없으니까 그런 강의들 듣고, 고개도 갸웃거려보고 자꾸 그래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진로 동아리는 그냥 한번 그 공부하면서 어떻게 써야 되겠다. 제발 부탁인데 학기 말에 가서 다시 계속 말해요. 학기 말에 가서 몰려가지고 똥치우듯이 쓰지 마라. 너무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 세특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약간의 너무 더 천편일률적인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어차피 계속 그랬죠. 열정을 드러내야 된다. 예, 이 아이가 깊이 파고드는 아이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확장적인 사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죠? 이 세 가지라면 세특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요. 어떤 아이가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수업 잘 듣는 아이가 열정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과목 선생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그 복습일기 너무 좋네요. 눈 맞추고 선생님한테 손을 떼지도 않고 코파눈까지 관찰하면서 잘 이렇게 적는 거, 이거 자체가 점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이제 개학하기 전에 각 과목 갔다가 참고서나 교과서 있으면 싹 갔다가 한번 보세요. 싹 펴놓고 쫙 펴놓고 국어든 수학이든 한번 쭉 이렇게 넘겨보세요. 다 단락만 넘겨보세요. 예. 그러고 나서 나한테 삘이 오는 그 주제가 나온 단락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뭐 한국사나 이런 것들이 역사책을 쭉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나는 조선시대 노비제도에 내가 관심이 간다. 삘이 끌린다. 예, 전략적으로 그걸 내가 이번 생기부에서 이번 세특에다가 나 이거 실어야 되겠다고 그거 정해 놓으세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거 정해 놓고 그 시간대가 오면은 내가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지 그 질문사항 정리해 놓으세요. 그 수업 시간에. 오케이? 이거 진짜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지금 선생님이 정말 타는 것만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 질문 정리하세요. 예, 왜? 그리고 수업 시간 실제로 질문하세요. 보통 다른 시간대도 다른 주제들을 질문하면 좋죠. 그게 뭡니까? 질문이 많은 아이가 열정적인 아이예요. 이 아이가 탐구심이 강하고 열정적이 강해.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어떻게 증명해요, 그걸? 그죠? 네, 선생님한테 과감하게 친구들이 좀 킥킥거려도 쟤 또 나서 해도 계속 하세요. 너희들 나 비웃을 때 나는 지금 점수 끌어올리고 있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질문하시고 선생님이 답이 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답이 뻔하면 그걸 가지고 또 그 질문 이후에 이것과 관련된 어떤 책을 한번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이 도서 목록도 미리 정리해 놓으세요. 이런 책을 한번 읽어놔봐야 돼. 자, 그리고 다큐멘터리 나는 한번 유튜브 좋지 않습니까?
뒤져보면 다큐멘터리에 조선시대 노비제도에 관해서 쫙 나올 거예요. 그 자료들이. 그럼 나 여기서 몇 개 이걸 읽어봐야 되겠다. 오케이? 예. 그러고 나서 엮어가기가 좋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제에다가 이 아이는 이 학생은 그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매우 열정적이고 어떤 의문사항이 생기면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학생이다. 딱 못을 박아놓고, 그죠? 못 박아놓고 그거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싹 지나가서 그 다음에는 또 무슨 활동했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했었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큐멘터리와 책은 뭘 읽었고 책 내용에서는 핵심이 책 내용에서는 내가 뭘 깨달았고 다큐멘터리에서는 뭘 느꼈으며 그걸 가지고 현대사회의 어떤 부분과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제도만은 없었을 뿐이지 제도화되어 있지만 않지 이미 그런 어떤 계급사회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에 굉장히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면 너무 훌륭하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 아이가 쓴 것을 갖다가 B라는 학생인 거에다가 옮겨요? 못 옮기죠. 국어도 있어요. 국어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봐보다가 이번에 고전문학 시간에 뭔가 좀 삘이 하나 온 것이 있으면 여기 공부를 하다가 황진이 누나한테 꽂혀서 황진이를 뒷딱 봤더니 이 학생이 이 문학을 이해하려면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그 시대가 지배 이데올로기가 뭐였는가를 파악하고 유교 이념에 찌들어 있는 사회에서 한 여인이 이러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철감을 하고 다큐멘터리 보고 또는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탐구를 또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방학 때 할 수 있는 과목부터 딱딱딱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에 임한다면 경쟁력 있지 않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끝나고 나면 학기말 시험 끝나고 나면은 그때사 선생님이 써줄게 한다던가 선생님 같은 프로도 지치는데 몇 명 아이들 보면 선생님들도 나가 이해는 돼요. 제도가 웃긴 거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교 수업 오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갖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해가 됐어요? 1등에서 5등만 빼고 다 버린다. 이해가 되죠. 역량 부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학원에 컨설팅하는 애기들을 데리고 온다. 힘드니까. 아니 수능 교과목은 외부 강사들을 불러다가 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생기는 컨설팅을 어떻게 외부 사람한테 맡기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그 아이를 잘 알고 있어야 힘이 나오는데 자기소개서 선생님 여기 학원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100만 원 드릴게 자기소개서 봐주세요. 끔찍해요. 고통스러워. 아주 절친한 분이 아니면 안 봐요. 임창학당하고 별 인연도 없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돈 들고 와가지고 흔들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끔찍스럽게 고통스럽거든요. 저 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창작이 얼마나 힘들어요. 알고 있는 선생님이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학원도 이게 전문학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 시대에.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 보고 국영수도 여기서 하다 보니까 이놈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다 알아. 그런 선생님이 리더를 좀 해줘야 되는데 나는 수학, 나는 영어, 나는 국어 애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비교과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방치돼 버려 있는 거야. 지금 한 번은 선생님이 여기 오늘 수업은 만약에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만 없으면
공간 플러스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진짜 힘창당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정읍의 아이들의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내신은 그게 뭡니까? 내신 교과는 고작 해봐야 내 친구들이 이겨먹는 게임 아니에요. 지역 예선도 아니에요. 지역 예선도. 어떤 학교의 예선이지. 비교과는 뭐예요? 내가 비교과는 이거 들고 가고 강남 애들하고 특목고 애들하고 겨뤄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대충 치워버리고 내신 하고 있어. 너희 학교에서 그래 네가 그 정도 했니? 끝이 그거는 그걸로. 이제 다른 타 학교 애들하고 붙어야 되는 것은 이 비교과인데 시험 딱 끝나고 나서 많이 주면 2주. 그리고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은 방학 때라도 좀 이렇게 기간을 좀 주고 써오라 그러고. 왜냐하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떻게 모든 아이들을 그렇게 힘들게 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선생님 왜 가슴 아파하냐. 이런 것들을 강남이나 저쪽 여기들은 그랬을 거 아니야. 내가 5천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애기 1학기 생기부 한번 어떻게 잘 궁리 좀 해보게. 이게 슬픈 현실이라고. 실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고. 거기에 이제 한번 강남 애들 이겨줘 보겠다고 선생님이 방방 뛰었던 세월이 10년이란 말이에요. 10년. 이제 알았죠? 세 특만이라도 그렇게 전략을 짜놓으세요. 이 과목 가지고 쭉 있다 보면은 어떤 과목이든지 이상하게 내가 삘이 오는 게 있어. 그걸 형식적으로 쓰려고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걸 파란 말이야. 실질적으로 그걸 파면 돼. 지치지 않아. 재밌어. 그렇게 파들어가면. 오케이? 그리고 미리, 근데 딱 학기 말 끝나고, 시험 끝나고 나서, 국어는 뭐 쓰지? 멍 때렸다. 오 마이 갓. 끔찍한 고통이에요, 그게. 그걸로 승부가 나는데.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애들이 대충 쓰고, 그 다음에 그 문장도 요약 훈련을 왜 해야 되냐면, 그 짧은 글 안에다가 다 압축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애들이 또 문장 훈련을 해본 기억이 있나? 문장은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라는데 그건 언제 한번 선생님이 따로 이 문장론은 따로 한번 특강을 한번 가질게요. 예. 주제문 플러스 뒷받침 문장. 우리가 단락이 왜 단락인지도 이해 못해. 애들이 어른도 몰라. 하나의 단락은 가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 하나의 단락에는 우리가 단락 구분을 왜 해요? 주제가 바뀌니까. 주제문은 아버지란 말이야. 근데 애들 글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하나의 단락에다가 아버지가 한 집에 갔더니 셋이네, 셋. 집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둘이야. 막 이러면 돼? 근데 그리고 또 뒷받침 문장은 자식들이 아니야. 자, 통일성, 완결성, 유기성. 아버지가 통일된 주장을 하나 딱 내놓으면 자식들이 뒷받침 문장이 딱 해줘야 되는데 어떤 집 가봤더니 애비만 있고 새끼가 없고 어떤 집 갔더니 애비가 둘이야. 이런 문장들을 막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간단하게 한 시간 정도만 수업을 받으면 이 글이 달라져요. 비문학은. 그거는 내가 지금 표트 안 끝났지. 오케이. 표트 시간에 한번 저기를 하도록 하고. 그만 끝낼게요. 예. 그래서 아까 일단 내신 이제 프린트해서 이게 파일로 보내줄게요. 이거는 다시 보완해가지고 그걸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 교과 세특은 꼭 준비를 좀 방학 때 미리 해놓고 가라. 이번 학기에 뭘 팔지, 뭘 탐구할지 그것만 해도 그냥 굉장히 가벼울 거예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그때 딱 오면 질문하고 그것과 연관된 좀 동영상도 좀 봐두고 오케이? 개떡 같은 강의를 5번이나 이렇게 이쁘게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만 끝낼게요.